안녕하세요. 올데이 컴퓨터 코딩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D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 작업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건 아니고요. 안 겹치는 부분 위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에는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 구하는 문제네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표 1에서 평균 2, 3, 2, 12 80점대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여 이 11에 표시하시오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명을 붙이라고 돼 있고 함수는 average ifs 그리고 count ifs, sum ifs 함수 중에 알맞는 함수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average는 평균 구하는 함수고 count는 개수, 그리고 sum ifs 같은 경우는 총계 아니면 합계 구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뭐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count ifs 쓰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80점대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count ifs 해가지고 함수합사 켜서 이렇게 그냥 평균 드래그하고 이상이다 80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평균이 80점대라는 거는 80점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몇 점? 80점에서 89점인 학생들을 뽑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점 이상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90점도 포함되고 100점도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조건을 두 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count ifs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칸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탭하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 조건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자,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80 이상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80점대는 80에서 89점이기 때문에 80점보다는 이상이지만 뭐보다는 이하여야 되죠? 89 이하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90 미만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이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에 보면 AND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ND 연장자. 그래서 여기서 Shift 7 하고 여기다 명이라고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1번 문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표 2에서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을,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는 if와 small 함수고요. 이제 이 경답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 이제 랭크에 대한 개념과 스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낮다 높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등보다 더 잘한 애들을 뽑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등 이상인 애들을 뽑으라는 거죠. 그럼 3등을 구해야겠죠. 3등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몰을 써야 돼요. 근데 왜 3등을 구하는데 스몰을 쓰냐? 스몰 함수가 뭐냐면 몇 번째로 작은 애, 예를 들어서 나이를 드래그 했을 때 1을 하면 이 나이에서 제일 작은 애를 구하는 게 K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를 적으면 뭐야? 두 번째로 작은 애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나이가 아니라 기록을 드래그 하고요. 여기다가 K에다가 3을 넣으면 이게 뭐냐? 이 기록 중에서 세 번째로 수치가 낮은 애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낮은 애를 구하냐? 이 마라톤 기록이라는 거는 낮을수록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세 번째 애를 구하는 것 자체가 3등을 구하는 의미랑 동일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은 1시간 15분, 즉 얘가 3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1시간 15분보다 어떻게 돼야 입상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1시간 15분보다 수치가 낮으면, 즉 이제 기록이 낮은 애가 빠른 거니까 낮은 애들은 뭐 1등, 2등이겠죠. 근데 우리는 3등까지 찾아야 되니까 같은 애들도 입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1시간 15라는 수치보다 같거나 작다, 즉 이하라면 입상이고 그게 아니면 공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 이 3등의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F4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컨트롤 X, 즉 복사나 잘라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if를 들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전부 드래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드래그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제일 위에 있는 이 하나를 구해서 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if에서 하나만 클릭을 하는 거예요. i3랑 얘랑 이 스몰, 즉 3등이랑 비교해서 어때야 입상이에요? 어떻게 돼야 입상입니까? 입상 공백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이 부등호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얘 기록, 이 어떤 사람의 기록이 3등의 기록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몰이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 저는 이걸 간단하게 풀이했지만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표 3에서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날을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VLOOKUP 라이트 함수인데, VLOOKUP이나 HLOOKUP이 있으면 무조건 표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노란색 이 부분을 사용해서 결국 이 쉬는 날이 언제인지를 봐야겠죠. 보니까 그냥 사실 이 문제를 안 읽어도 딱 보여요. 뭐 이 차량 번호의 맨 마지막 자리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뭐 월요일이실지 화요일이실지 수요일이실지 이런 게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트랑 VLOOKUP을 했을 때 이제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끝번호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찾아주는 역할을 할 거고, 이제 라이트는 뭐냐, 진짜 딱 보면 보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쉬는 날입니까? 7575, 즉 5로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그냥 7575에서 이 5만 보더라도 얘가 마지막 글자니까 얘가 5고 그로 인해서 요일이 금요일 날 쉬는 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5, 9, 8, 0, 4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컴퓨터는 안 되기 때문에 떠 매겨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는 하고 라이트를 먼저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트에서 한 글자 뽑을 때는 사실 뭐 라이트에서 클릭만 하고 엔터 쳐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뭐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서 1 적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한 글자가 이렇게 뽑히죠. 자, 이 자료를, 이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 라이트를 어디에 넣어? VLOOKUP에 넣어서 VLOOKUP으로 탐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를 컨트롤 X나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VLOOKUP을 작성하시고요. 함수마법사 키고 이제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야, 이거 좀 찾아라. 5를 찾아라. 5를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당연히 이 노란 범위에서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F4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인지 룩업부터 먼저 하면, 레인지 룩업은 이 5를 찾을 때 여기서 1부터 0까지 있는 이 범위에서 근사치를 찾을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똑같은 걸 찾을 거냐 물어보는 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false를 하셔야 되는데 false를 적는 것보다 0을 적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5를 이 노란색 표에서 찾는데 정확하게 찾을 거다, 찾았다. 만약에 5면 여기 속하겠죠. 근데 우리는 정답으로 5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을 원하는 거니까 이 금요일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라고 적어주시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문제풀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4에서 입사일부터 이제 오늘 날짜까지 근무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이제 2022년 10월 26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증가될 수 있으니까 답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거 왜 내가 틀렸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안 보던 함수가 나옵니다. 뭐 days 360이나 today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이런 함수를 딱 만나면 자주 안 쓰는 함수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약간 이제 벌벌 떨어요. 근데 떨 필요가 없어요.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커마 2급에서 내가 자주 안 보던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 말 그대로 이거예요. 입사일이 2010년 6월 21일인 김세영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이 지금부터 오늘날까지, 오늘 저 지금 현재 녹화 기준으로 22년 10월 26일이거든요. 며칠 근무했냐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 하는 함수가 뭔데? 그거 하는 함수가 days 360이라는 함수예요. 그냥 days 360에다가 입사일과 오늘 날짜를 넣어주기만 하면 며칠, 그 사이 A와 B의 날짜가 며칠인지를 계산을 해주는 아주 좋은 함수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표 4에는 뭐가 없냐면 오늘 날짜가 없는 거죠. 그 오늘 날짜를 찍어주는 함수가 뭔데? 그냥 today 함수예요. today 함수는 안에 매개 변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 열고 닫고만 하고 엔터 치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자동으로 얘들이 10월 27일로 변동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today 함수는 변동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녹화한 결과값이랑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결과값이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며칠 그냥 차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이 투데이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물론 이걸 먼저 구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컨트롤 X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데이즈 360 해서 스타트 데이트가 뭐겠습니까? 데이트가 시작 날짜, 입사일이 되겠죠. 그리고 엔드 데이트가 뭐예요? 오늘까지니까 오늘 날짜가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날짜는 2022년 10월 26일인데 당연히 2022년 10월 26일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투데이 함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럽식으로 할 거냐, 미국식으로 할 거냐인데 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 값이 이렇게 안 나오고 연월 1912년 3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위에 왜냐면 먼저 투데이를 구하고 여기다가 구하고 데이즈 360을 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간단한 날짜나 뭐 자세한 날짜로 변경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일반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근무일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처럼 금방처럼 연도와 월이랑 일이 뜬다 그러면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도 끝이 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홈런 이 40개 이상의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여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3개의 함수, 즉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물론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뭐 이게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합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지, 평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지, 개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verage if가 들어가야 되겠죠. 에버리지 if랑 에버리지 ifs의 차이는 뭐나 s가 붙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냐 아니면 조건이 한 개냐 이런 차이겠죠. 지금 에버리지 if를 줬다는 거는 조건이 하나인 거죠. 뭐 홈런의 개수가 40개 이상인 애들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 즉 이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애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다 구하면 안 되고 홈런이 40개 이상인 애들만 구하라 이거죠. 에버리지 if 해서 에버리지 레인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에버리지 레인지는 당연히 내가 어디에 평균을 구할 거야, 삼진의 평균을 구할 거냐, 삼진을 드래그 해야겠죠. 근데 얘들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홈런이 몇 개 이상, 40개 이상인 애들만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112가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에버리지 ifs가 아니라 에버리지 if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삼진의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차트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차트 작업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 작업에서 기존에 있는 차트 데이터를 빼내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문제류들을 우리가 풀어봤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추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한 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사원들, 즉 여자들만 골라서 추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여사원의 영업실적 현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여기 들어간 데이터도 남자는 다 제외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상반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추가로 하반기 데이터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자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하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요. 그거 아닌 방법은 어떤 거냐, 이제 수동으로 이제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계열값에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제목을 뜻하는 거고 계열값에서 기존 계열값을 지우고요. 1을 지우고 356, 390, 176, 284, 319를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상반기를 누르면 항정은, 왕조연, 강지연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반기를 누르면 숫자 1, 2, 3, 4, 5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항정은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왕조연, 강지영, 전여선, 유사원 눌러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추가가 되셔야 돼요. 가로축도. 그래서 이 두 개를 눌러보셨을 때 가로축 레이블에 숫자가 뜨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완료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당황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저 해볼게요. 뭐 2번, 3번, 4번은 거의 다 해봤던 거라서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차트 제목 넣는 거죠.
자, 여기 누르시고 위에 보면 서식에서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누르시고요. 글꼴 궁서체 표준색 주황색 채우기 바랑이네요. 홈에서 궁서체 글꼴을 주황색, 채우기 색은 바랑이네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럼 2번 끝났죠? 3번은 왕조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시는 거예요. 왕조연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이 왕조연의 하반기 데이터에만 391의 레이블이 추가되고요.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왕조연의 상반기 데이터에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축의 최대값을 500, 주 단위를 100으로 하라. 지금 축의 최대값은 450이고요. 주 단위는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축 서식 들어가셔서 최대는 500으로 설정하시고요. 주 단위가 50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와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영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제가 파란색으로 칠을 해보겠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지금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자, 색깔은 빼고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그럼 이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한 다음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여기서 테두리 들어가시면 제일 아랫 부분에 둥근 모서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각형 모양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그림자 들어가셔서 미리 설정에 들어가시면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차트 문제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